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금 아프간 상황에 대해서 정신없이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 4주 전쯤에 아프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를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탈레반이 빠르게 아프간을 장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군 철수 이후에 탈레반이 아프간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는 빨라도 최소 6개월 정도는 걸릴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정보기관이나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대세처럼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9월 이전에 미군을 비롯한 미국 자국민들 그리고 연합군 측에 협조하던 아프간인 등 해서 다 철수 계획이 있었는데요. 근데 웬걸 이들이 다 철수하기도 전에 지난주부터 거의 빛의 속도로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다가 우리가 광복절을 맞던 지난 15일에는 아프간의 수도 카불에 대통령궁까지 점령당하면서 미군이 철수할 때 사용할 카불 공항 빼고는 사실상 탈레반이 아프간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때 패닉에 빠진 아프간 시민들이 아프간에서 탈출을 하려고 카불 공항에 물밀듯이 몰려와서 달리는 비행기에 매달리기까지 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죠. 혹시나 해서 잠깐만 이야기하자면 탈레반이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인 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무장단체가 아니라 1996년부터 아프간에 집권을 하고 있던 그런 무장단체입니다. 그렇게 집권을 하다가 2001년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서 쫓겨난 거죠. 그 이후로 아프간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고 아프간 정부군하고 미군이 함께 탈레반에 대항해 싸우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간 거죠. 탈레반이 아프간에 집권한 기간만 본다면 사실 몇 년 안 되는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그들이 통치했던 그 기간이 아프간 국민들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행동과 공포를 안겨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인권에 대한 부분은 차마 말로 다 하기 힘든 수준이었는데 그런 탈레반이 20년 만에 아프간을 다시 점령해버린 거죠. 탈레반과 민간인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뒤섞인 상간 외곽 지역에 비해 전쟁 중이었긴 했지만 미군이 거점으로 삼고 있던 주요 대도시 지역은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에서 벗어나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생활도 직간접적으로 서구 문화가 뒤섞일 수밖에 없었겠죠. 금기시되던 여성들의 교육도 진행이 됐으니까 말이죠. 말이 20년이지 미국이 아프간에 들어올 당시의 어린애들이 지금은 성인이 될 정도로 긴 기간이죠. 이렇게 변한 아프간 국민들을 정권을 차지한 탈레반이 과연 가만히 놔둘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행기에 매달려서라도 어떻게든 아프간을 떠나려고 한 거죠. 아무튼 남은 미군 병력부터 대사관 직원, 연합국 측에 일하던 아프간인 등 계획상 철수해야 할 인원들이 아직 다 떠나지도 못했는데 미국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지난 15일 탈레반이 수도까지 순식간에 점령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탈레반은 아프간을 떠나는 민간인들이 공항까지 가는데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미국에 알렸었는데요. 그런데 하루 만에 본색을 드러내면서 약속을 뒤집고 카불 공항으로 향하는 길목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간인들은 공항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고 있고 과거에 했던 만행들을 똑같이 반복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는 미국 정부는 카불 공항까지 안전한 통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민의 무사 철수에 여력을 쏟고 있는 상태고 국방장관도 최대한 많은 인원이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철수 계획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어쩌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는지 고강도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주도적으로 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 바이든 지지율까지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아프간 사태를 두고 국내외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요. 중국은 대만을 향해서 이번 아프간 꼴 봐라, 너희도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 하면서 대만을 자극해서 논란이 일어났고요. 국내에서도 이번에 바이든이 말한 미국의 국익 없는 전쟁은 하지 않는다는 말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상태인데요.
한쪽에서는 이번 아프간 사태를 두고 미국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줬다면서 우리도 안보에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주국방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포인트가 그게 아니다. 지금 세계에 미국, 중국, 러시아 정도 제외하고 자주국방이 가능한 나라가 어딨냐. 지금 세계는 기본적으로 동맹을 바탕으로 한 집단 안보 체제다. 본질을 흐리지 마라. 우리가 미국 동맹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애매한 태도로 친중에 가까운 행보를 보일수록 우리는 점점 미국 국익과 멀어지는 나라가 되는 거다. 미국하고 서로 국익을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확고한 태도를 안 보인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아프간 꼴이 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어쨌든 미군이 떠날 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렸죠. 이렇게 아프간 사태에다 미국이 국익 없는 곳에 미군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까지 있다 보니까 미국 동맹국들이 동요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미국 백악관에서는 유럽이나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할 의향이 없다고 하면서 특히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대만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근본적으로 아프간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아프간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관점을 좀 바꿔서 다른 부분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단 이유야 어찌됐든 이번 미국의 이런 식의 철수 과정은 자국민에게든 동맹국에게든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인 건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자국 내에서 이렇게 도망 나오듯이 철수하는 이런 결말을 맞으려고 20년 동안 2조 달러 이상의 돈을 쏟아붓고 그 많은 미군들의 희생을 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번 상황을 두고 과연 아프간이 미국에게 배신을 당했느니 피해자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번 철수 과정이나 아프간의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개입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미국만을 문제 삼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기사에서는 탈레반의 총성 없는 아프간 점령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탈레반이 들이닥치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프간 정부군들이 제대로 된 교전 한번 안 해보고 탈레반에 항복하거나 탈영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하이패스 차로 열어준 거죠. 사실 아프간 전쟁이 길어진 원인에는 주민과 탈레반이 섞여 있고 고도의 게릴라전과 험준한 산악지형이 큰 장애였던 것도 맞는데 아프간의 정치 지도부와 관료, 군대의 엄청난 부패와 무능이 큰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뉴스에서 잘 알려진 것처럼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하는 상황이 오니까 아프간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결사항전은커녕 제일 먼저 돈 챙겨서 딴 나라로 날라버리는 그런 정도로 지도부가 엉망인 나라가 아프간인데요. 실제로 아프간 정치는 부정선거로 얼룩져서 분열되어 있었고 미군 철수가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개월이나 국방장관이 공석일 정도로 국정 운영이 엉망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아프간 재건하라고 그동안 우리 돈 170조에 가까운 돈을 지원을 해줬는데 중간에서 해먹고 지원한 재건비 중에 20조 원 이상은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이 아프간군에 연간 5조 원 이상씩 지원을 하면서 거의 90조에 달하는 자금을 그동안 지원을 했는데 이 돈들 역시도 일부는 사라졌고요. 거기다 정부군 병력의 상당수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그런 군인이었다고 하는데요. 부패한 관료와 군 지도부들이 서류상의 군인을 만들어서 그 월급을 착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서 지원한 군 자금을 삥땅 해먹은 거죠. 이런 유령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가용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구분도 안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패로 얼룩진 지도층들은 국민의 민심을 잃은 지 오래고 군인들 역시도 당연히 이런 믿지도 못할 지도부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울 생각도 없는 거죠. 또 여기다가 탈레반과 내통하면서 정보를 흘리는 지도부에 자기 상관 탈레반에 갖다 바치는 부하까지 개판이었던 거죠. 오죽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곳에서 미국은 돈과 인력을 들여서 싸우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겠습니까? 탈레반과 아프간 정규군을 비교하면 장비와 화력 측면에서 아프간군은 미국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탈레반이 결코 쉽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죠. 현대전은 소위 장비빨로 승부가 나는데 이번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수치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싸울 의지 없는 군인들이라면 이런 무기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미국도 잘못한 게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프간을 미국에게 배신당한 피해자처럼만 표현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하면서 들이닥칠 때 전부 다 무기 버리고 도망가 버리면서 탈레반이 차지하게 된 미군 무기가 우리 돈 100조 원치를 넘을 거라고 하는데요. AK 소총이나 RPG 로켓포를 주력 무기로 하던 탈레반이 엄청난 무기를 획득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목적 헬기, UH-60 블랙호크부터 시작해서 경공격 헬기, 드론, 탱크, 이거 보통 탱크 아니죠. 이거 미군이 쓰는 무기들입니다. 장갑차 수십 대의 대공포, 전술차량 험비를 포함한 군차량 수천 대를 노획했다고 하는데요. 더 과간인 건 이게 이번에 점령한 수도 카불에서 노획된 장비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라고 합니다. 정부군이 보유 중이던 항공기 200대 정도도 넘어갔을 거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진을 찾아보면 AK 소총을 들고 있던 탈레반이 지금은 험비 타고 돌아다니면서 M16 소총 들고 적외선 장비 달린 철모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탈레반이 순식간에 업그레이드 되어 버렸는데요. 이렇게 강해진 탈레반이 앞으로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예상도 안 되고 이번 아프간 사태로 리더십에 타격을 받은 바이든 정권하고 혼란스러워진 미국 정치계까지 아주 그냥 쏟아지는 기사를 다 챙겨보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무슨 죄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국민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비참하게 살아야 하나 서글프기도 하고 아프간 정규군하고는 달리 끝까지 결사항전하고 있는 아프간의 특수부대 코만도 대원들의 용기와 사명감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권이 무너지고 지금은 소속이 없어진 상태에서도 용맹함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최근 정신없이 돌아가는 아프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현재 진행형인 사태이니만큼 오늘 내용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배경 지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